자, 네트워크 구성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구성도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쪽 편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외부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부망. 자, 지금은 당연히 이제 가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설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우리는 외부망 실제 공인 IP 주소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영역은 자, 요거는 이제 기업 내부에 있는 DMZ 존. 자, 그래서 요 외부에 있는 이 파이어월. 자, 나중에 이제 NIDS로 요 NIDS도 여기다 설치를 하겠지만 이 파이어월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파이어월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요거는 당연히 이제 로키 리눅스 팔로 설치를 했으니까 이 로키 리눅스 팔에서는 외부에서 이렇게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데스티네이션 나트를 이용해서 자, 내부망에 있는 이 DMZ 웹에다가 그대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센토스 7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이제 구축을 했는데 뭐 당연히 예, 지난번에 자, 6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이 센토스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종료가 됐어요. 예,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센토스 7보다는 이제 노키리눅스 8이나 그 윗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외부에서 192.168점 100.10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1도 있거든요. 자, 11도 있는데 외부에서 보이는 거는 11인데 이 11로 들어오게 됐을 때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디나트로. 그러려면 우리가 이쪽 디나트 설정을 또 이렇게 파이어월 쪽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외부에 있는 그 공인된 망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untrusted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신뢰되지 않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안쪽의 네트워크를 trusted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고요. 자, 이 S나트는 예를 들어서 요 안쪽에 있는 서버가 바깥으로 나갈 때,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이제 S나트 설정을 하면 되고요. 오늘은 뭐 S나트보다는 이 D나트, 그리고 DNS에 관련된 설정들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NS는 여기에는 지금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 외부에 이렇게 DNS가 밖에 있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키 리눅스 8에서 이 DNS 서버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DNS 서버는 자, 여기 이제 DNF를 이용해서 자, 얘를 그대로 설치해 주면 돼요. 이미 이제 스크립트로도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스크립트로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빈 디렉토리에 자, 제가 DNS 서버 인스톨.sh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 DNS 서버 인스톨은 그대로 패키지에 관련된 요 DNS에 관련된 애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설정 파일 그대로 수정을 하는데 이때 설정 파일 수정할 때 자, 기존에 있는 설정에 listen on port라고 하는 지시어가 있는데 자,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53번으로 이 바인딩 열리게 돼 있어요. 자, IP 주소가. 그래서 any로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 서버에 설정된 모든 IP 주소가 열리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특정 IP 주소만 세팅을 해놓으면 그 IP 주소에 대해서만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IP 주소만 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DNS 첫 번째는 100.4번이고요. 1차 네임 서버고, 자, 100.5번이 이제 2차 네임 서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다 지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자동화 시키려고 하면
일일이 VI에서 열어갖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셋을 이용해서 그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7로 되어 있는 애를 그대로 자, 100.4, 192점, 168점, 100.4로 전부 다 바꿔치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allow query. 이 allow query라는 지시자. 아, 여기 있는 listen 포트 부분에 IPv6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자, 보는 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 밑에도 있지만, S 다음에 내가 찾을 어떤 문자열을 적고, 그 다음에 바꿀 문자열을 뒤에다가 적으면 돼요. 그 전체를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G,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요걸 찾아서, 자, 요렇게 바꿔라,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우리가 슬래시를 두 개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스케이프, 예, 문자로 얘를 갖다가 그대로 역슬래시 두 개를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얼라우 쿼리 부분은, 자, 이게 기본이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쪽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n이라고 두겠습니다. n이. 자, 원래는 뭘로 되어 있냐면 로컬 호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llow query의 로컬 호스트를 any로 그대로 교체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리커전이라고 되어 있는 애. 자, 리커전. 잠시만요. 여기에는 없네요. 자, 이 리커전을 우리가 yes로 되어 있는 애를 no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no. 그러면 이 리커전은 여기다 좀 써드릴까요? 리커전. 자, 이 리커전을 노로 이렇게 바꾸는데, 자, 이 리커전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주소 이외에 다른 도메인 주소를 요청하게 되면 그 도메인 주소에 대한 거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도메인만 보안상 예, 설정된 것만 우리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예,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우리가 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보안상 무조건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DNS 증폭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리커전을 yes를 두는 거를 no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다른 도메인의 요청 클라이언트가 DNS 클라이언트의 자, 요청 중에서 다른 도메인을 요청할 때, 자, 요청할 때 거부하는 설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설정한 자, 도메인만 자, 응답해 준다. 이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리커전 노로 이렇게 해놨고요. yes를 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DNS 세계에 관련된 이 DNS 시큐리티에 관련된 건데 우리는 요거는 연습 서버이기 때문에 둘 다 노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I로 얘를 그대로 열어서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주석 처리 세 번째는 any 자, 리커전은 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DNS 세계에 관련된 이 설정은 다 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2차 네임 서버가 몇 번이냐면 요 5번이에요. 그래서 이 2차 네임 서버도 동일하게 이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커전은 노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바꿨고요. 2차 네임 서버도 동일하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빈 디렉토리에 자 DNS 서버 install.sh 안에 그대로 패키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설정 파일 변수를 그대로 세팅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listen on port 그 다음에 IPv6 주석 처리
allow 쿼리 외부에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any로 바꿔주고 리커저는 yes는 no로 설정하고 DNS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no로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자 네임 서버 1번에서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서비스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올리는 거는 자 시스템 CTL 자 여기다가 enable now named 자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주려면 named.service 이렇게 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같은 거예요. named.service로 이렇게 갈까요? 그런 다음에 1차, 2차를 그대로 이렇게 주고 잘 올라왔는지 우리가 스테이터스로 확인한 다음에 포트 번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게 본 건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테이터스는 필요 없고 자 named.service 그죠? 이렇게 하나 두고 1차, 2차 그대로 둘게요. 자 named.service named라고 적어도 돼요. 얘는 그냥 named라고 놔둘게요. 그리고 포트 번호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이게 방화벽이 22번 포트만 우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방화벽을 IP 테이블즈 방화벽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치된 파이어월 D 방화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월 CMD라고 하는 것은 파이어월 D 방화벽인데 요게 기본이 DNS가 없어요. SSH만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요거 요 두 개가 클라이언트하고 여기 이제 웹 콘솔 에 관련된 서비스 이 부분은 다 삭제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이미 다 삭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제가 이미 삭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나는 거는 자 놔두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얘를 갖다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퍼머넌트 옵션을 줘서 애드 서비스는 DNS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리로드를 그대로 해줘야 영구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 서비스에서 어떤 애가 올라왔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제가 이미 요거는 삭제했지만 처음 설치하게 되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놔두면 되는데 우리는 제가 이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차 네임 서버, 2차 네임 서버 그대로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네임 서버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2차 네임 서버도 이렇게 하게 되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네임 서버가 그대로 설치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한번 볼게요. 당연히 패스 환경 변수에 자신의 홈 디렉토리의 BD 맨 마지막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실행하셔도 된다는 거죠. DNS 서버. 자, 그대로 땡겨와서 설치한 다음에 나머지 설정을 다 해줄 거예요. 자,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로 만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etc의 named.conf에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설정한 요 내용들이 그대로 설정이 돼 있죠. 그리고 19번에 allow call이라든지 자, 저쪽에 있는 31번 라인의 리커전 그 다음에 33번 라인의 DNS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 중에는 DNS 저 시큐리티를 우리가 DNS 색을 그대로 예수로 잡아주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설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2차 네임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차 네임 서버도 그대로 DNS 서버 인스톨을 가지고 그대로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 그대로 자, etc에 자, named.conf에 보시면 얘도 똑같이 11번 라인, 12번 라인, 19번 라인, 그 다음에 31번 라인, 자, 33번, 4번 라인이 자동으로 set에 의해서 설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 자체가 일단 DNS에서 잘 설정이
그 올라간 상태, 서비스가 올라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방화벽에서 얘가 포트가 열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월, CMD, 자, 리스트 서비스. 자, 확인해 보시면 DNS하고 SSH 그대로 열려 있고요. 자, 2차 네임 서버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네임 서버에서도 동일하게, 자, 파이어월, CMD, 자, 리스트 서비스 확인해 보면 이렇게 DNS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차, 2차 이 네임 서버가 그대로 설정이 잘 됐고요. 윈도우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정말 잘 돼 있는지 이제 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DNS 시큐리티에 대한 그러니까 DNS 지금 리커전 부분을 노로 해놨기 때문에 얘가 안 돼. 요거는 yes로 했을 때 제가 아까 그 위에서 yes로 수정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하려면 예, 얘가 DNS가 설정이 잘 됐는지 보려면 그거부터 먼저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여기다가 그냥 다 노로 수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죠. 그래서 자, 원래대로 노로 한번 잠깐 노로 되어 있는 걸 예스로 잠깐 바꿔놓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MD에서 일단 한번 먼저 볼까요? 자, CMD에서 NS 룩업이라고 하는 DNS의 자, 이 지리 명령어를 통해서 자, 서버라는 애를 이용해서 자, 192.168점 자, 100.4번을 먼저 세팅을 해주고 여기다가 네이버닷컴을 딱 쳤을 때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예스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다 다시 원래대로 해놔야 되겠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예스로 해놓은 이유는, 이렇게 처음에 예스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예스로 해놓은 이유는 이 DNS 설정이 잘 돼 있는지, DNS 서버가 어쨌든 떠져 있으면 외부의 DNS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요청에 대한 응답이 그대로 와야 되잖아요. 그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예스로 잡아놓은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스로 잡아놓고 먼저 한번 가보고 잘 나오면 설정이 잘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리커전을 예스로 한번 바꿔놓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CTL 리로드 네임드 서비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대로 설정을 하면 다음.net 네이버닷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와줘야 DNS 서버의 설정이 잘 된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리커전을 예스로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커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서버에 설정된 도메인이 아닌 애를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얘가 외부의 도메인을 그대로 리절빙이라고 하는 요 도메인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얘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왔다는 것은 정확하게 DNS의 설정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이제 다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리커전 노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노. 자, 리로드.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자기 도메인 이외에는 응답을 해주지 않죠.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 서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5번도 이제 자, 서버를 이용해서 192.168.100.5번으로 자, DNS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로 잡아놓으면 자, 네이버닷컴 치면은 리커전이 노로 돼 있으니까 자기 도메인이 아닌 애들은 응답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ETC의 named.conf에 열어가지고 이 리커전 부분을 다시 예스로 잠깐 바꿔놓고 자, 여기다가 시스템 CTL 리로드 자, named.service named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응답을 해준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서버의 설정이 잘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보안상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도메인 자체를 여기서 세팅한 거 이외에는 다 알려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리커전을 노로 두겠습니다. 자, 노. 그 다음에 리로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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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안 되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도메인에 대한 설정이 잘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yes로 이렇게 둘게요. 자, 그리고 이쪽은 자, 서비스 한쪽만 서비스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네, 서비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VIM 설정을 저는 이미 이제 여기다가 다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떤 도메인을 설정을 할 때 etc의 named.rfc1912.jones 여기다가 도메인을 등록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컬러가 안 나와요. 샌도 여기다가 칼라를 만약에 5% 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흑백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흑백으로 나오면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잘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서버에서는 우리가 패키지를 하나라도 설치하지 않으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VIM이라는 패키지가 이 안 깔려 있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연습 서버니까 그냥 VIM을 설정하고 그대로 컬러를 세팅한 다음에 컬러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 VIM은 제가 이미 이쪽 양쪽에다가 다 미리 설치해 놨어요. 그쵸?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내용은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etc vim rc에 얘가 그대로 열어보면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정만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VI는 VIM을 엘리어스로 시켜주고 다시 로그인할 때도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bashrc가 실행될 수 있게끔 그 안에 집어넣고 다시 엘리어스를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인드의 이 버전 VIM의 파일 타입을 보면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rfc1912.존스가 없어요. named.rfc1912.존스.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안 넣어주면 이게 기본적으로 인식이 안 돼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양쪽 다. 그렇게 넣어놨고요. 실제 서버에서는 사실 직접 관리자가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스크립트에서 직접 제어를 하기 때문에 VI의 어떤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을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야, 여기 부분에 빈 디렉토리에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 세팅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있다가 세팅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자동으로 설정하는 부분으로 쭉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땅 쳐가지고 자동화 시켜갖고 등록하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VI로 이렇게 열 필요도 사실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상황에 맞춰갖고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버에서는 특히 운영하는 서버에서는 패키지를 하나로 들까는 게 보안상 좋습니다. 또 하나 이미 설치를 했다고 해도 불필요한 패키지들은 다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VIM을 설치 안 하는 걸로 운영 서버에서는 알고 여기서는 테스트 서버니까 그쵸? 우리는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운영할 때도 우리가 뭐 그냥 얘네들을 깔아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쪽 부분에 어떤 보안상 이슈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가 패키지가 만약에 깔려 있다. 그러면 저희 서버는 취약하게 된 거죠. 취약하게 되는 거고 그 서버가 그 패키지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VIM도 결국에는 예전에 이렇게 취약점이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제가 잠깐 한번 VIM 취약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보안 취약점 발견 해가지고, 예. 자, 여기, 데일리 시큐나 아니면 알약, 뭐, 블로그 이런 데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한번 잠깐만 가볼까요? 그러면, VIM이나 이런 거 여는 것만으로도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취약점들이 나올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음, 어쨌든 패키지는, 하나라도 들까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요 파일까지 세팅을 해줬어요. 요걸 그대로 없는 거를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대로 VI를 이용해서 etc의 named.rfc1912.존수를 한번 열어봤을 때, 얘가 컬러가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잘 설정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큐 이렇게 빠져나가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준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지워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우는 경우. 그러면 그냥 나가면 에러가 나니까 그럴 때 큐 느낌표로 우리가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잘못해갖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이렇게 많이들 나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죠. 이건 저장하고 종료죠.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푸티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거냐? 제가 이거를 복사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갖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붙여넣기가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때 저장하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푸티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RM을 이용해서 어떤 명령어가 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싹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푸티에 조금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잘못 사용해서 오른쪽 버튼을 우리가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가끔씩 이제 막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장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를 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네임 서버의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네임 서버와 DNS 서버는 동일하게 부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차를 부를 때 뭐 자동차와 차를 동일하게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동일하죠. 자, 네임 서버에 관련 서버들은 설정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etc named.conf는 네임 서버의 전체 설정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설정 파일의 가장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맨 마지막에 이렇게 include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이 R&D 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RFC 1912.존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얘만 일단 잘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얘는, 도메인을 여기다가 설정을 하면 알아서 인클루드가 되기 때문에 인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있어서, 이렇게 인클루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etc의 named.rfc 1912.존수에다가 도메인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추가되는 도메인을 여기다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서버의 프로그램, 데몬이라고 하죠. 서버 프로그램은 유저 SB의 네임드예요. 자, 그 다음에 설정 파일 검사할 때 쓰는 거 체크콤프, 그 다음에 체크존이라고 하는 파일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우리 존 파일이라고 해요. 이게 포워드 존 파일과 리버스 존 파일이 있는데 일단 존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 위치가 바의 네임드 디렉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임 서버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순서는 이런 순서로 이제 가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etc의 named.rfc1911.존수에 도메인을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by named에 이 정방향 존 파일을 생성을 해요.
그게 이제 이 도메인 안에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포워드 존 파일.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디렉토리 지시어에 설정된 밑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디다가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느냐? 이 DNS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은 자, 여기에 쭉 가시면 13번 라인에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의 네임드에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디렉토리에. 그러면 그 디렉토리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요. 자, 여기다가 써드리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다. 예. 여기 요게 이제 첫 번째. 예.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설정에 지금 이 존 파일. 자, 말 그대로 이제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자, 관례상 여기에는 이렇게 도메인.존으로 일단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이름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해주고 여기에 관련된 named.conf와 체크존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정 파일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CTL로 우리가 리스타트나 리로드를 이용해서 재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시작할 때 이제 재시작이 잘 됐으면 그러면 이 도메인이 정말 잘 세팅이 됐는지 nslookup이나 dig이나 호스트 명령으로 도메인을 확인하고요. 예, 잘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여기서 nslookup은 아까 제일 처음에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dig으로 한번 설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 형식은 자, 요 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타입 부분에는 올 수 있는 게 마스터, 슬레이브, 힌트 세 가지가 올 수 있거든요. 마스터는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예요. 그래서 도메인 정보를 관리자가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마스터는 1차 네임 서버에서 세팅을 하는 거고요. 2차 네임 서버는 슬레이브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는 맞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도메인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잘 보시면 1번 도메인 정보 등록, 2번 존 파일 생성 이거거든요. 1차 네임 서버는 이 두 개를 전부 다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수동으로. 수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직접 VI로 열어갖고 세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임 서버 슬레이브는요. 예, 첫 번째에 있는 요 1번은 수동 설정. 자, 그 다음에 수동 설정. 그 다음에 요 2번은요. 자, 첫 번째는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자동으로 땡겨올 수도 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실무에서는 자동으로 많이 땡겨오거든요. 근데 수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이때는 언제 필요하냐면 1차 네임 서버에서 얘가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자 2차 네임 서버에서 만약에 다르게 주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2차 네임 서버에서 이걸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다르게 줄 때 그럴 때 수동으로 가셔야 돼요. 직접 설정.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얘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관리자가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임 서버 설정을 했을 때 슬레이브라고 해놓고 재시작을 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복제하게 돼 있어요. 복제. 되셨죠? 복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땡겨올 수가 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차, 2차 그대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자 마스터는 수동 수동. 자, 두 번째는 슬레이브는 수동 자동. 아셨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캐시 네임 서버. 자, 힌트. 우리가 외부에서 요청한 도메인을 루트 도메인부터 찾아서 알려주는 서버예요. 도메인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어요. 존 파일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리커전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존 파일은 자, 이렇게 설정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이제 이 존 파일인데 포워드 존 파일은 정방향 존 파일이라고 해서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자, 리버스 존 파일은 역방향 존 파일인데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포워드 존 파일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리소스 레코드는 우리가 도메인을 가리키고 있는 지원 구성 요소이고 DNS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에서 도메인 네임에서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소스 레코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타트 오브 오소리티는 도메인 시작할 때 쓰는 거고요. NS는 네임 서버를 의미하는 리소스 레코드. A는 IP 버전 4를 의미하는 리소스 레코드. PTR은 우리가 도메인 주소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리눅스에서 심볼릭 링크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메인의 주소를 의미하는 리소스 레코드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를 의미하는 리소스 레코드예요. 자, 얘는 IP 주소, 얘는 이제 역방향 할 때 쓰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심볼릭 링크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심볼릭 링크는 요거예요, 요거. 시네임. 별칭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이 별칭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어떤 애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시네임을 이용해서, 별칭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인증서를 하나를 외부에서 발급을 받을 때, 이메일로 전송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 직접 외국에 가서 등록할 때, 자, 본인의 네임 서버에다가 C네임을 하나 이렇게 등록해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C네임이 등록이 되면, 당연히 그쪽의 서버의 관리자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서버에다가 이쪽에서 인증서 신청을 할 때 얘네들이 설정한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실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서버에다가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그럼 얘네가 그대로 와가지고 정말 그 서버에 그 도메인명에 이 우리가 설정한 대로 설정을 했는지 물어본다고요. 그럴 때 얘가 답변을 우리가 설정했어요. 그러면 도메인 관리자가 맞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인증서를 또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끔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X는 메일 서버를 의미하는 거고요. TXT는 우리가 스팸 메일 확인할 때 쓰는 리소스 레코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도메인 등록할 때 자, 먼저 제가 server.com.zone이라는 이 도메인을 한번 수동으로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server.com을 이렇게 etc named.rfc1912.존스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아까 형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존 도메인명 인터넷 클래스 중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타입은 네임 서버의 종류 1차 네임 서버는 마스터 2차는 슬레이브라고 적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포워드 존 파일은 이렇게 어떤 DNS의 그 정보가 들어있는 이 파일을 어떤 파일 이름으로 할 것이냐 물어봐요. 이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도메인명 존으로 한다는 거죠. allow update는 none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2차 네임 서버에서는요. 또 똑같이 이 서버.com.zone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이 마스터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이쪽에서는 allow transfer라는 걸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네임 서버가 있는데 2차 네임 서버가 땡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땡겨가려고 예, 하는데 아무 데서나 또 이렇게 들어가서 야, 나도 좀 줄래? 그러면 얘도 받아간다고요. 이게 존 트랜스퍼인데 이게 기본이 열려 있어요. 이거 막아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세팅을 하지 않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략을 했다. 자, 요게 이제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관련된 내용이 또 거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설정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1차에서 먼저 도메인을 제가 야, 서버닷컴 몇 번이야? IP 그럼 제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먼저 등록을 하는데 어디다가 먼저 등록해요? etc named.rfc1912.존수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 여기에다가 먼저 등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는 자동화 스크립트로 쭉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수동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열어놓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가면, 자, 우리가 노베이스가 아니거든요. 왜? 지금 보시면 미리 존 영역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고 여기다가 설정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막 설정하는 게 아니라 복사 붙이기니까 여기다가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을 제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메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버닷컴입니다. 그죠? 자, 지금 100.4번이 1차 네임 서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차 네임 서버니까 타입은 마스터라고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서버닷컴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할 거냐? 제가 ABC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죠?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파일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만들고 서버닷컴.존 이렇게 만든다고 정책을 세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로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tc named.conf 안에 보면 요 디렉토리 여기다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만들려면 얘는 결국에는 파일 네임드에 server.com.john이라는 요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1번 도메인을 먼저 등록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도메인 등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네임 서버. 자, 얘도 마찬가지로 etc named.rfc1912.존수에 들어가서 자, 얘도 그대로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면 돼요. server.com.john 아니 server.com 그런데 여기 타입을 보면 2차 네임 서버니까 얘는 타입 부분에 뭘로 지정을 해야 돼요? 슬레이브로 지정을 해야 돼. 슬레이브. 그래서 타입은 슬레이브. 자, 파일은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server.com.john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은 1차도 수동, 2차도 수동. 자, 그런데 얘가 2차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동으로 하려면 지금처럼 해갖고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가서 파일을. 그리고 이 안에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하려면 그냥 지금처럼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자동으로 사용하고 싶다. 자동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자, 도메인명만 등록하고 재시작하게 되면 얘가 1차 네임 서버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애를 땡겨서 와가지고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는 이쪽에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쵸? 접근하려면 얘 지금 어떻게 해요?
이 1차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몇 번이냐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4번. 여기가 1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00.4번이 1차니까 얘 주소를 마스터스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가져올 1차 네임 서버를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스터스 자, 192.168점, 100.4번.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도메인은 일단 등록은 다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포워드 존 파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 포워드 존 파일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디렉토리 지시어의 설정값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에 네임드. 그리고 방금 우리가 만든 이 파일, 그죠? 예, 여기에 있는 요 파일 있죠? 요 파일에 해당하는 애가 이 뒤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버.com.존이니까 결국엔 서버.com의 포워드 존 파일은 얘 플러스 얘가 되니까 결국에는 바의 네임드 밑에 서버.com.존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네임 서버에서 먼저 바의 네임드 쪽으로 접근해갖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바의 네임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지금 제가 터치 명령어로 체인지 그룹으로 체인지 모드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요 권한대로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644로 만들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못 들어와요, 이 디렉토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스티키 비트 걸려 있죠. 이 스티키 비트 걸려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X 권한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대문자로 나오면 X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X 권한이라는 건 일반 유저가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죠, 이 디렉토리에.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에 들어올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644로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640으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가 2차 네임 서버에서 땡겨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644예요. 기본이 644로 만들어진다 말이에요.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이제 이 디렉토리는 일반 유저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유저이드 유저일 사용자 만들고 su-유저일로 바에 네임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음. 자,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아까처럼 여기에 이미 있으니까 이걸 여기에 이미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도 돼요. 보시면 named. localhost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이렇게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피 자 named. localhost를 자, 로컬호스트를 아까 요 이름으로 server.com 존으로 그대로 -a 옵션을 줘야 됩니다. 옵션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주셔도 되고요. 요 끝에다가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server.com 존이 이렇게 권한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허가권이 이렇게 복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때 그대로 열어가지고 얘를 다 지운 다음에 이거대로 그냥 그대로 복사할게요. 자, 이거대로. 자,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짜가 우리 7월 10일이니까 자, 여기 있는 애를 7월 10일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예, 7월 10일 그리고 자, 여기다가 7월 10일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좀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요 애의 첫 번째 애는 우리가 이 SOA 레코드라고 해서 이 도메인에 대해서 이 네임 서버에 인증된 자료를 갖고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이 서버의 가장 첫 번째는 이게 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도메인명이 그대로 오고요. 여기 골뱅이는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명이에요. 이 도메인이 누구예요? 아까 서버닷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닷컴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항상 루트 도메인이 꼭대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도메인에 이렇게 점을 붙여야 돼요. 끝에. 그리고 여기다가 IN이라고 하는 인터넷 클래스를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1차 네임 서버를 줘요. 자, 1차 네임 서버는 ns1.server.com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자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적는데 그냥 여기서는 루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붙어요? root.server.com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로에 시리얼 리프레시 리트라이 익스파이어 미니멈이 붙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이렇게 붙는다. 그래서 이 시리얼은 버전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리프레시, 리트라이, 익스파이어, 미니멈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개는요. 2차 네임 서버가 있을 때 그대로 접근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리얼은 뭐냐면 자, 1차 네임 서버가 있고요. 2차 네임 서버가 있을 때 1차 네임 서버가 어쨌든 얘는 아까 도메인 등록 1번은 수동 2번도 어떻게 해요? 포워드 준 파일 지금 이거죠. 요것도 수동 만들었죠. 자, 2차 네임 서버는 도메인 등록 1번 수동 자, 2번은 수동 자동 둘 중에 하나 관리자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요 두 번째를 자동으로 갖고 올 거예요. 자, 얘는 수동 수동은 직접 설정이고요. 얘도 직접 설정. 자, 그 다음에 2차 네임 서버 1번 수동 직접 설정. 그 다음에 2번은 자, 여기서 수동 자, 요거를 안 쓸 거고요. 자동으로 당겨 오겠습니다. 자, 자동 당겨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그대로 네임 서버 재시작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게 딱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정보 그대로 땡겨온단 말이에요, 얘가.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가 2차 네임 서버가 이 어떤 특정 시간에 또다시 들어가요. 얘가.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자, 이게 뭐냐? 리프레시. 예? 그러니까 6시간마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6시간마다. 왜 그러냐면 업데이트를 6시간마다 땡겨오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6시간마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시리얼 번호를 얘도 똑같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가 2024 여기는 또 9번으로 돼 있네. 자, 10번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아까 우리 10번으로 했으니까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10번. 그리고 얘도 10번. 이렇게 10일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하고 여기에 있는 애하고 1차, 2차 지금 번호가 같죠. 그럼 얘가 들어가서 봤더니 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업데이트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버전이 똑같은데 업데이트가 안 됐죠. 그러니까 얘가 안 땡겨온다. 그러니까 그걸 버전 체크를 하는 그 번호가 시리얼 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리얼 번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회사 정책에 따라 가지고 시리얼 번호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쳐보시면 이게 시리얼 번호가 그쪽에 알아서 이제 설정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그래서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몇 번째 업데이트 했느냐 이렇게 또 합니다. 네이버가 이제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버전이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거 보안상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보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아유, 2024년 7월 10일 날 업데이트를 3번 했는데 그러면 얘 시리얼 번호가 예를 들어서 2024 자, 그 다음에 0710
세 번 했어요. 03. 그러면 세 번 한 거하고 이 설정된 정보가 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어쨌든 이게 시리얼 번호고요. 리프레시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리트라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시도잖아요. 그러면 얘가 6시간마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6시간마다 들어갔는데 아침 또 요 서버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리부팅 하고 있었어요. 리붓 명령어를 딱 내려가지고 부팅 중이에요.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접속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2차 네임 서버가. 그러면 이때 다시 6시간마다 가는 게 아니라 리트라이 시간 있죠? 제시도 시간. 예. 부팅이 됐겠죠? 그러면 다시 접속해요. 언제요? 30분마다. 그죠? 그래서 30분에 한 번 접속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트라이는 리프레시보다 크지 않아야 되겠죠. 얘가 리트라이가 재접속 시간인데 이게 7시간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리프레시가 6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작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얘를 계속 접속을 하려고 봤더니, 접속이 계속 안 돼요. 예, 그래서 1위크. 여기는 이제 일주일이겠죠? 자, 그래서 1위크 동안 어떻게 해요? 접속이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네임 서버 1차가, 요 도메인에 대해서 1차가 만료가 된 거구나라고 하고 2차에서 폐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미니멈은 캐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TTL 300이라고 하면 300초를 캐시 시간으로 전체 여기다가 다 300으로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NS1도 300, 여기도 300, 여기도 300, 여기도 300 다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클라이언트, 얘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300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적어 놨으니까 여기 아까 잠깐 한번 보면 소괄호로 열고 소괄호로 닫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관련된 정보를 적는데 시리얼은 우리가 2차 네임 서버가 있을 때 필요하고 자, 이 형식은 이런 식으로 4294년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리얼 번호를 날짜 형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번호를 자체 형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겠죠. 자,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2024년 뭐 10월 9일 날 6번째 수정이 됐는데 이 수정된 거 가지고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간 2차 네임 서버일 때 필요하고요. 자, 네임 서버가 2차 네임 서버가 1차 네임 서버의 변경을 확인할 때 쓰는 시간이고요. 자, 기본 6시간으로 우리가 네이버가 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트라이 접속 실패 시 재접속하는 시간이 되고요. 얘는 리트라이가 리프레시보다 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도 3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30분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익스파이어는 이제 만료 기간이에요. 그래서 2차 네임 서버가 있을 때 이제 필요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주 이렇게 2차 네임 서버 접속이 실패했을 때 폐기 처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캐시 시간은 상대방이 도메인 요청을 해서 받아갔다면 메모리에 가지고 있을 TTL, Time to Leave의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소괄호로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A 레코드는 요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설정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도메인이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는 서버.com.이라는 거죠. 그리고 1차 네임 서버, 2차 네임 서버의 도메인명, 여기에 지금 점이 없으니까,
점이 없으면 그대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서버닷컴에 대한 IP 주소는 요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서버닷컴에 대한 1차, 2차의 네임 서버의 IP 주소는 요거고요. 웹서버 따따따는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네임 서버를 재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네임 서버 재시작하실 때, 자, 여기다가 리스타트로 그대로 갔어요. 아까 스타트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바인드 버전 9.9 이후부터는 텍스트 형태가 아닌 바이너리 형태로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 파일을 2차 네임 서버에서 땡겨갈 때 기본이 바이너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애를 그대로 텍스트 형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려면 텍스트 형식으로 땡겨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차 네임 서버에서는 뭘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느냐면 마스터 파일의 포맷은 텍스트입니다 라고 하는 애를 한 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했고 자, 보시면은 2차 네임 서버에서도 자, 동일하게 자, 아까 첫 번째 도메인은 named.rfc1912.jonsu에다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수동으로 등록을 했죠. 그래서 요거 하나 마무리 해 주시고 자, systemctl restart named 혹은 named.service라는 걸 가지고 그대로 재시작을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재시작했죠, 지금. 그러면 얘가 1차 네임 서버에 가서 땡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존 파일은 수동으로 자, 수동으로 땡겨온 거예요, 여기. 그죠? 권한은 644죠? 그러니까 이 파일의 내용은 보면 안 되겠죠. 일반 유저가. 근데 왜 이게 R이냐? 이 디렉토리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스티키 비트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X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일반 유저에겐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T가 붙었을까요? 자, 이게 T가 붙은 이유는 우리가 이 지금 2차 네임 서버의 얘를 만약에 직접 루트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직접. 수동으로. 그러면 여기에 권한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루트로 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다가 server.com.존이 이렇게 권한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 잠깐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말 그대로 저쪽에 있는 1차 네임 서버에서 그대로 덮었을 때, 자, 스티키 비트라는 건 뭐예요? 스티키 비트. 스티키 비트는 자기가 만든 파일만 삭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루트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 파일 루트가 만드는 거 덮어 쓰고 기존에 있는 1차 네임 서버가 그대로 얘를 대체할까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티키 비트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직접 수동으로 설정하면 이거를 덮어 쓰지 마시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를 스티키 비트를 그대로 없애버리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네, 바뀌어요. 이 덮어 쓴다. 근데 이제 스티키 비트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원래대로 자, 네임드로 잠깐만요. 아까 네임드였었죠? 네임드로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얘 내용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바의 네임드의 server.com.존이 아까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주석은 다 제거되고 관련된 내용 요 정보가 그대로 아까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아까는 이렇게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요 NS1은 점이 없잖아요. 그럼 뒤에 서버닷컴 점이 붙어요. 자, 그리고 요 골뱅이가 서버닷컴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점이 없죠. 왜 없어요? 여기 위에 오리진 해가지고 점이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점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점. 그러니까 얘도 요 애가 다 붙는 거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NS1이라고 했죠. 이 NS1도 여기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다. 여기, 여기.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 오리진 해가지고 또 바뀌었죠. 서버닷컴 점. 그러니까 여기가 다 뭘로 바뀌어요? 네. 전부 아니, 여기선 바뀐 건 아니죠. ns1.server.com.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그대로 땡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쪽에 있는 애가 그대로 다 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 칼리 리눅스에서 자, 칼리 리눅스에는 네임 서버를 4번, 5번으로 잡았어요. 4번, 5번. 그러면 이 4번, 5번에서 여기서는 NS 룩업으로 했기 때문에 NS 룩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가지 다 해볼게요. 도메인 지리 명령어 NS 룩업에서 현재 서버가 뭐예요? 그러면 100.4, 100.5번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서버닷컴 쳤어요. 그러면 100.4에서 응답을 해줬네요. 그러면 100.10이에요. 이렇게. 그죠? 여기 100.10 그대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음. 자, 요거는 4번에서 응답을 했지만 어쨌든 4번, 5번 같은 거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버를 5번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서버 한 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192.168.100.5로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서버닷컴을 치면 똑같이 100.12에요. 이렇게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빠져주시고 자, 이번엔 딕을 이용해서 줄 때 자, 네임 서버 여기다가 물어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딕 192.168.100.4번에다가 물어보는데 서버닷컴의 IP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answer 섹션에는 이렇게 100.10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아까 우리가 저 위에 설정한 TTL 값이에요. 잘 보시면 이게 어떤 형태예요? 딕이. 우리가 설정한 DNS 형식하고 똑같죠, 지금. 보시면 DNS 형식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호스트명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TTL 값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인터넷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에 NS 그러면 NS면은 뒤에 뭐가 와요? 네, 도메인 A는요 주소라고 그랬죠. 주소. 그러니까 딕이 DNS 형식과 좀 비슷하잖아요. 아니, 비슷한 게 아니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딕을 잘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NS 룩업은 요거는 기본으로 다 알고 딕으로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때 요 딕으로 좀 잘 눈을 좀 봐주시면 나중에 DNS 설정할 때 조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면 이게 DNS 형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 나왔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설정이 됐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버를 자 다른 쪽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은 4번, 5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 NS룩업 자, 여기다가 네이버닷컴 땅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래요? 자기 거 이외에 남의 거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설정했잖아요. 리커저는 노로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게 보안상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yes로 해놓은 경우에는 알려준다고요. 근데 no로 설정한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고 에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